자식이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그 말이 끝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일하는 중이겠지, 바쁘겠지. 그런데 손에 남은 핸드폰이 왜 그리 무거운지, 내가 뭘 많이 바란 것도 아닌데 그냥 목소리 조금 더 듣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날이 65세가 지나고 나서 부쩍 많아지셨나요?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미 피곤한 날들. 이게 왜 그런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마음버릇이 이제 당신을 지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버릇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릇들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는 버릇, 이것은 젊을 때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걱정하는 버릇, 이것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살아온 습관입니다. 기대하는 버릇, 이것은 혼자가 될까봐 무서워서 사람에게 매달려온 방법입니다. 원망하는 버릇, 이것은 억울한 일을 잊지 않으려고 내 마음이 붙들어온 기억입니다. 책임지려는 버릇, 이것은 집안을 혼자 세우면서 몸에 밴 태도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버릇들 덕분에 살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버릇들이 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비교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걱정이 잠을 빼앗고, 기대가 서운함을 키우고, 원망이 오늘 하루를 어둡게 하고, 책임감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만든 것들이 이제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쓸 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입니다. 친구가 자식 자랑을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살짝 아픈 게 올라오면 겉으로는 잘 됐네요 하고 짧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집은 저 집의 길이 있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의 길이 있다. 이 말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남의 저울에 올리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입니다. 다음은 자식과의 기대입니다. 왜 연락을 안 하니? 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바쁜 건 아는데 가끔 목소리 들으면 내가 마음이 놓인다. 첫 번째 말은 추궁입니다. 상대가 다칩니다. 두 번째 말은 부탁입니다. 상대가 열립니다. 기대를 비난으로 꺼내면 싸움이 되고, 부탁으로 꺼내면 대화가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 이 말 대신 오늘은 내가 좀 지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달라집니다. 걱정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다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지는 마십시오. 오전에 10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오늘 걱정되는 것, 병원 검사 결과, 자식 연락 없음. 그 옆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병원에 확인 전화, 자식에게 짧게 안부 문자. 걱정은 생각 속에서만 돌리면 커집니다. 행동 하나로 옮기면 조금 작아집니다. 밤에 걱정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걱정은 내일 오전에 다시 보자.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게 시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는 마음속 법정을 열지 마십시오. 과거를 다시 재판하면 매번 내가 판사도 되고 피고도 되고 피해자도 됩니다. 너무 지칩니다. 대신 이 말을 소리 내어 해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때 아는 만큼 살았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나를 때리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때의 형편이 있었고 그때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팠던 건 맞다. 하지만 오늘 하루까지 그 일에 바치지는 않겠다. 이것이 원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래된 지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착이라는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안 할 때 왜 안 하지?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빠져드는 것, 그게 집착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걱정하게 합니다. 집착은 그 걱정을 하루 종일 붙들게 합니다. 손에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픕니다. 마음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아픕니다. 비교를 오래 붙들면 자존감이 아프고, 걱정을 오래 붙들면 잠이 아프고, 원망을 오래 붙들면 하루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배우자를 아끼는 것과 배우자 기분 전체를 내가 책임지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노후의 마음 공부입니다. 또 하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 자식이 무심해 보여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무거워도 저녁에는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불안이 내 인생 전체인 것처럼 믿지 마십시오. 이 마음도 지나갑니다. 구름은 하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산 부부라 해서 모든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 해서 부모의 외로움을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지혜, 도와주되 대신 짊어지지 않는 지혜, 서운하되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지혜, 이것이 나무아미타불의 비단에서 말씀드리는 노후의 마음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작은 용기입니다. 내가 지쳐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버릇들이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5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딱 하나. 비교가 올라오면 저 집은 저 집, 우리 집은 우리 집 하고 한 번 멈추십시오. 걱정이 올라오면 종이에 하나 적고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옆에 씁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서운한 말이 나오려 하면 비난 대신 부탁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원망이 올라오면 그때의 나는 그때 아는 만큼 살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해도 됩니다. 책임감이 무거울 때는 여기까지는 내 목, 저기부터는 상대 목이라고 마음에 선을 그어 보십시오. 이것들은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덜 지치는 방향으로 가는 작은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끝까지 듣고 있는 당신은 아직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줄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짧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비교를 줄이고 싶다, 걱정을 내려놓고 싶다, 원망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줄이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입니다. 이건 비교나 걱정과는 다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서운하지만 미워하고 싶지는 않은 그 마음,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볍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